예, 반갑습니다. 3주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베다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주류의 학설이라고 하는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이 끝나고 끝날 즈음에 뭐 100년, 200년 정도 차이는 잘 모르니까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하고 난 다음에 말을 타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옮겨놓은 게 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다는 약 1000년 정도, 뭐 7, 800년 정도로 긴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리그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그베다고. 자, 이 자꾸 내가 베다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라는 게 베다밖에 없으니까, 역사서가 없으니까 오로지 있는 것은 베다인데,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구전입니다. 구전. 우리 은사님 사모님도 다 외웁디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천 몇 개 송인데 이게 두 줄로 해서 천 몇 개인데 다 외워요. 산스크리트로.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리그베다가 모든 베다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리그베다의 본집이라고 하는 게 상히따라고 하는 겁니다. 상히따. 그러니까 상히따라는 것은 모아놓은 본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베다 상히따만 리그베다식이 초창기 때 거고, 리그베다의 브라ಹ마나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 사마베다 상히따 브라ಹ마나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 야주르베다 상히따 브라ಹ마나 아라니아카, 아타로베다 상히따 브라ಹ마나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 요렇게는 전부 다 후기베다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전을 하다 보니까 리그베다에 그리고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하고 10권은 후대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보면 알아요. 또 전혀 다른 거하고 안 맞는데 뭐 느닷없는. 좀 이따가 요거 해보세요. 앞에 거 좀 이따 합니다. The hymn of creation이에요. At that time there was neither existence nor non-existence. 존재와 부존이 같이 있었다. 이런 것은 리그베다 시대 때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힌두교의 이론론이거든요. Neither the worlds nor the sky. There was nothing that was beyond. 예? 그 다음에 there was no death nor immortality. There was no knowledge of the day and night.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론론이에요. 이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고, 영원한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 이런 게 리그베다의 10장에 10권에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보나마나 이것은 후대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전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다가는 못 끼고, 후대의 10권하고 1권하고는 후대에 삽입이 돼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그걸 대부분이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쓸 때 이걸 근거로 해서 리그베다 시대 때는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빠꾸예요. 다 정설이 이것은 후기베다 시대 때의 근거로 작동한다라고 대부분이 알려져 있죠. 리그베다는 이런 겁니다. 아그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신들에 대한 찬양이에요. 엄청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찬양. 자기들이 믿는 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일로 많이 믿는 신이 인드라예요. 인드라. 250송입니다. 250송.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인기가. 인드라가 뭐냐면 폭풍우의 신이거든요. 뭘까요? 그러면 안 보셨으니까. 인드라가 무슨 일을 하는 신일까요? 폭풍우의 신이면. 폭풍우. 그러니까 비바람인데 폭풍우라니까. 폭풍우, 무서운 폭풍우.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리그베다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요? 예, 유목이란 말이에요.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목은 주로 소를 뺏으러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저 옛날에 케빈 코스터 나온 저 남북전쟁 때 나온 늑대와 춤을, 거기에 보면 전형적인 그 저 물소 때 잡아서 양쪽에서 전쟁에서 서로 뺏어가는 것을 보고 케빈 코스트너가 야, 이게 바로 인간이 전쟁을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많이 뺏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는 거의 안 짓고 완전히 유목, 약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 인드라한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많이 했던 신이 아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계가 아니에요. 위계가 아니고 인기도 쉽게 말해 이게 BTS라는 거예요. 인드라가. 에? 젊은 애들한테 요게 퇴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는 거냐. 아직 이 사회에서는 위계라는 게 개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그니는 불입니다. 불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죠? 왜 불을 저렇게 숭배를 합니까? 요리? 불은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힌두교는 불제사예요. 근데 이게 아베스타, 즉 이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로아스터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놓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곡물을 뿌리면서 불에다가 자기들이 희구를 하는 겁니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제1사회적 행위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뭐하기 위해 지어요? 소를 많이 뺏어오게끔 좀 도와달라. 에? 그리고 말을 많이 확보하게끔 좀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아슈바가 지금 이제 말이거든요. 말. 근데 아슈빈 그건 말의 복수예요. 산스크리트에 아가 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슈빈 영어로는 s까지 붙이는데 소만은 이제 제사에 쓰는 약초죠. 약초. 그러니까 뭐겠어요? 약초를 먹으면 사람이 깨어난다고 하죠. 깨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내면은 술 주잖아요. 술. 제주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리주비네이팅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술을 준다고 하는 게 다시 소생을 하는 것을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우리나 다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믿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리트비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와요. 한 번. 하늘이라는 것, 디아우스, 제우스예요. 제우스. 똑같잖아요. 디아우스, 제우스. 그러니까 이게 인도 아리아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디아우스 비트르.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땅 엄마.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같이 나오는 게 6번 나오고 브리트비 하나로 땅 하나로는 한 번 나와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땅은 인기가 없어요. 왜요? 땅은 천지가 다 땅인데 땅을 해서 뭐하게? 중요한 것은 말하고 서죠. 예. 그래서 리그베다는 자신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한 들어보면, 자, 아그니, 자, with sacrifice exalt 아그니, 제사를 통해서 아그니 신을 찬양하노라. Who knows all life, 모든 삶을 다 아는 자고, worship him with oblation and the song of praise. praise하는 찬양가와 곡물을 함께 해서 그를 찬양하노라. We kindled nobly fed. 그를 먹여 살렸고 heaven's lord. 이제 heaven's lord라는 말이 나와요. celestial priest. 그러니까 heaven's lord이면서 하늘의 프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그니가. 근데 나중에 어떤 신이 셀레스티아 프린스가 되면 아그니 이꼬르 어떤 신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힌두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 골라왔거든요. They call him Indra, Mitra, Varuna, Agni, and even the swift-winged celestial bird Gautaman. 그러니까 그를, 절대적인 그를 인드라라고도 부르고 미트라라고도 부르고 바룬나라고도 부르고 아그니나라고도 부르고 심지어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우리 저 가루다 같은, 우리 금시조 같은 새 가우타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They learn speak of the one reality. 하나의 절대적 존재. In many ways. 여러 가지 나타나는 하나의 절대적 존재. 이런 것은 리그베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들어간 거, 삽입된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루드라라고 하는 신 같은 거 보세요. 루드라, through the cures administered by you. 당신이 우리를 치료해 준 거. May we pass through 100 winters.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겨울을 지켜내고 drive away from us haters.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 주시고. 그럼 뭐 하는 존재입니까? 루드라는 악마를 죽이는 존재예요. 이건 리그베다 2장에 나와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쉬바가 됩니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연의 신, 루드라는 4번 나오잖아요. 아그니는 250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종교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게 발전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한 뭐 어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야, 그럼 그러려면 노래를 좀 해야지. 노래. 나무아미타불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서 그걸 따로 만들어요. 베다로. 노래하는 법. 그래서 사마베다예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노래를 해서 뭐 할 건데 의례를 지내야지. 그래서 의례를 어떻게 하는데 의례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홍동백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지내지 마라. 의례라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의례를 하는 것까지가 이 사람들 아리아인들의 베다 시대 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도를 보시면 기억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아까 인더스강 쪽에서도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겐지스강이 곧 나와요. 이제 그 군방에서 이상한 애들을 많이 만나요. 그 애들이 누굴까요? 걔들이 드라비다인이 아니었을까? 혹은 걔들은 보면 이 아리아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저 새끼들이 이상하게 산속에 틀어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들 않아요.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착 농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비다인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면 또 미워하는, 두 가지가 다시오하고 다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먼저 들어온 아리아인들. 그 좀 덜 미워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이제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아타르바베다. 아타르바베다는 뭐냐면 우리 사는 것. 태어나서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어떻게 약 먹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늙고 이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삶의 방법을 베다에다가 집어넣어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요 위에 하고 여기는 아래 것은. 그러니까 얘들은 소위 말해서 정착민들, 아리아인들이 아닌 선주민들의 문화를 힌두교는 좋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정통성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 요 각각에서 브라마나 어떻게 의례를 지낼 것이냐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례가 너무 심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후기에 가면
야, 의뢰 좀 그만하고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숲으로 들어가서 아라니아가 숲이라는 건 숲으로 들어가서 좀 깨달자 좀. 네? 더 심한 사람들은 우파니샤드 우주의 진리를 세상과 저버리고 뭔가를 좀 본질이 뭔지 좀 깨닫자. 우파니샤드보다 더 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붓다가 나오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나가야지. 니들같이 비겁하게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걸 하면 안 되지. 세상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더스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겐지스강이 야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아까 지도에 나와 있는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주로 목축 생활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목축 생활을. 근데 요 근방 델리 근방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지금 저기 보면 브라흐마나 아라니까 우파니샤드 브라흐마나 아라니까 우파니샤드 가면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요것들이 만들어진 걸 보면 여기서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깨달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크게 봐서 상황이 요 앞에 있는 상황, 요 리그베다 시대입니다. 요 뒤에는 후기베다 시대예요. 겐지스강 정착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때가 후기베다예요. 그것도 전형도 딱 잘라서 말을 못하지만 대체로 이쪽에 500년, 이쪽에 한 500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 리그베다 시대 때는 사회가 어땠을까? 가족이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찾아보면 초기 리그베다 시대 때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부족이에요. 부족. 부족. 그런 거 보면 역사학은 사실 과학이에요. 몰고 다니면서 가족이 만드는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족 중심에. 그래서 부족이 사파, 사미띠, 비다타, 가나 이런 부족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배영철 교수가 제일 궁금해하는 리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공화국이 돼요. 공화국이. 이게 전통이 계속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게 요쪽에가 많이 남아있죠. 히말라야 산록에. 그 다음에 붓다가 살던 또 이쪽이 히말라야 산록에가 많이 남아있어요. 부족 중심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후기베다 시대로 가가지고는 군주국가로 되는데 저쪽은 여전히 옛날 촌스러운 부족 중심의 사회가 계속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연맹 비슷한 그런 식으로 연맹체가 계속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오래 남아서 고대 그리스하고 고대 인도만이 공화제 국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리그 베다 시대 때 전통이 계속 이동을 해가면서 부족 중심, 부족 회의, 이 부족 회의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 회의에 남녀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자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부족 회의인데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가부장 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풍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모든 생산 권력을 다 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남녀가 평등하죠. 개인도 카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족이 평등하게 같이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야난다 사라스와티라고 한 중이 요리 돌아가자. 됩니까? 요즘 유목시대인데 유목시대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시대. 예? 이때는 소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죠. 소 잡아서 뭐해? 먹으려 잡는 건데. 베다에 보면 리그베다에 보면 소를 다 잡아 먹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우리 은사님이 소 다 먹었다 하니까 그냥 막 또 와가지고 그냥 막 예? 난리를 치고 뭐 사형 선고 내리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난 또 그 책 번역해가지고 너도 사형 선고 당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예? 근데 뭐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어. 나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뭐라도. 그러니까 역사학은 분명히 소를 먹거든요. 전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가비슈타. 소를 뺏는 것. 이게 전쟁이에요. 예? 딸이 뭐예요? 딸. 누히뜨르. 누드가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소 아니면 우유란 말이에요. 누히뜨르. 우유를 주는 애. 예? 딸. 뭐 이런 거예요. 예? 친족. 그게 뭐예요? 고뜨라. 고. 전부 다 고. 카오와 똑같은 거예요. 예? 가비슈타. 고뜨라. 예? 산스크리트. 예,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고에서부터 많은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뜨라. 소를 같이 친 사람. 그게 친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초기 메달 시대 때는 다신이기도 하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 아까 뭐 창조가 어떻고 밤도 존재도 있었고 부존재도 있었고 절대적인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소 잡아먹고 지금 뭐 지금 저 돌아다니려고 미치고 환장할 일인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개념이 안 드러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초기 베다고요. 후기 베다로 가면 수공업이 나와요, 수공업이. 수공업이 어떻게 나와요? 농업이 정착이 돼서 농경 생산물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수공업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왜요? 농경 생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농경 생산을 왜 갑자기 많이 합니까? 인구가 뭐 늘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고 생산 도구인 철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기원전 천년경에. 요 딱 중간 정도 돼. 델리 근방에서 철기가. 요거 가지고도 또 한때는 또 철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인도는 뭐만 좀 하면 꼭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고학자들 아직 다 찾기 전에 무슨 소리냐? 우리 자발적으로 나왔다. 안 봐도 못 빠네요. 근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왔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기가 철제 생산 도구하고 무기가 이제 널리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차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점차 수공업도 나오고, 그러면 일하는 게 생산하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 너는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내야지. 제사는 이때부터 중요하잖아요. 이때부터 제사가 최고로 중요하니까 너는 생산하고, 너는 유목하고, 너는 전쟁하고, 네가 다 하고, 그 비슈 보통 평민. 예? 그럼 너 가서 전쟁해야지. 전쟁 끝샷들이야.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슈드라라는 개념은 아직 안 생겼을 때예요. 후대에 가서 생겨요. 슈드라는 것은 막리라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건 후기베다 시대도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 후기베다 시대는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후기베다 시대 때는 조세가 없고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 군대가 없어요. 그럼 국가는 발생을 했는데 그 국가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이게 국가인지, 예? 성읍국가인지, 부족국가인지, 부족의 연명체인지,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자나라고 하는데, 자나빠드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바사미드 비다타 가나라고 하는 그 수준이 조금 커진 수준이 정도는 됐는데, 그게 영토에 뿌리 박혀서 그걸 가지고 전쟁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전쟁을 할 정도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가 있어야 돼요. 조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도 조세 비슷한 게 나와요. 조세 비슷한 게 그게 뭘까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11조는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의 역할을 하지만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아까 그 나온 오블레이션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바치는데, 자발적으로 바치는데 이게 세금 비슷하게. 근데 그 말이 말리라고 하는 건데, 산스크리트로 그 말리라고 하는 게 후대에 가서는 세금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여기도 세금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발리 있지 않냐, 발리.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그건 후대의 만리라고 하는 거지 세금이지. 여기서는 세금이 아니야. 아니, 반리 있잖아, 반리. 아니, 그건 후대의 세금으로 어휘가 확장이 된 것이지. 너는 있는데 그랬냐? 이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그러니까 역사는 컨텍스트가, 예? 컨텍스트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해석을 하면 무지하게 곤란한 글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초기 베다 시대 때는 물질 추구하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속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 속죄 없어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속죄와 구원이란 개념은 없어요. 요때는요, 후기 베다 시대 가가지고는, 후기 베다 시대 때 가가지고는 속죄의 개념이 나옵니다. 구원의 개념도 나오고, 예?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의례가 발달을 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그 의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과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의례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 disabled man이죠. 예. 그러니까 박탈, 불구, 이게 슈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슈드라는 엄청나게 빡치겠죠. 빡치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현상에 이제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라니아까 우파니샤드, 야 너무 심하지 않냐, 왜 이렇게 사람을 왜 이러냐, 좀 그렇게 스승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러냐, 좀 생각을 하고 살자, 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아주 세죠. 그 반발, 제사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그 중에 제일 센 것이 이제 불교. 뭐 불교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혁명적인,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인도만 독특하게 그러냐? No. 보편적인 역사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게 이제 후기입니다. 후기 베다의 후대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의 춘초전국 시대하고 비슷해요.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서 계속 이어지지를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소위 중국으로 치면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나라부터 있다는 겁니다. 주나라부터 있는 것이 이제 베다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나라가 봉건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족 사회잖아요. 혈족 사회. 주나라가, 예? 자기 핏줄들 저리 가서 너 저거 뭐 해? 너는 이거 뭐 해? 너는 이거 뭐 해? 그리고 그걸 봉건이라고 말을 지어서 그걸 다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천자 왕한테 충성을 다해서 바쳐야 돼요. 이게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인데, 그게 뭐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서주가 나가리가 되고 동주로 옮기면서 그 봉건 제후들의 봉토들이 조그만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비교하면 인도는 이동을 하면서 조그만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비해서 이 나라는 유목을 할 필요는 없죠. 상나라까지는 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전국 시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후기 베다 시대 때는 그 전국 시대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기 베다 시대 때는 시족 부족 중심의 혈연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 중심 질서 체제가 수립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춘추 시대, 전국 시대까지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 국가가 똑같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서로 심한 경쟁으로 해서 전쟁이 나는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경대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땅을 나눠주는데 제일 높은 귀족들한테 공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경 플러스 대부, 예? 라고 해서 특권을 그 다음에 주고, 예? 그 다음에
산업공상 그냥 평민이라는 거예요. 평민. 이거하고 인도의 카스트 체계하고 거의 유사한 거라는 거죠. 예?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의 바르나 체계하고 그러니까 양쪽 나라를 해보면 결국의 문제는 이쪽은 한쪽은 유목이라는 게 있었고 한쪽은 유목이라는 게 없었을 것만 다르지 생산이 많이 아직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계급 사회가 완전히 갈등을 일으킬 만큼 심하지도 않고 국가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인도와 중국하고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인도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좋은 말로 하면 그걸 포용, 관용이라고 하지만 그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도는 통합하기를 좋아해요. 통합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중국은 통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중에 이제 아쇼카 나오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람을 아주 심하게 레귤레이터를 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인도에서는 그 법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다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라는 거죠. 도리, 사회적 도리. 여자는 어떻고 부모는 어떻고 이런 것이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보면 생산 수단이 변하면서 그게 이제 철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료가 사서가 없고 중국은 사서가 많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누가 몇 년도에 일어났고 그건 알지만 인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요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나라끼리 이제 쟁패를 한 게 이제 16개가 있는 그 지도는 이제 요 다음 시대 때 베다 시대 때 끝날 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시대가 끝날 무렵 플러스 끝나고 난 직후 그때를 겐지스 문명이라고 불러요. 겐지스강 중상류 유역에 도착을 해서 도시 문명이 확 일어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국이 만들어지기 태동하기 직전까지 그걸 이제 소위 겐지스 문명이라고 제2차 도시화라고 부르는데 그 겐지스 문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저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험한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때가 아니고 옛날 완전 6천년 8천년을 해서 거기 인더스강 유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거기서부터가 딱 겐지스 문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는 없다. 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사는 결정적으로 사료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를 재구성하기가 어렵고 반면에 너무너무 많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더군다나 특히 이 시대에 같으면 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기에 끝나고 난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기 베다 시대 끝 무렵에 그리고 베다가 끝난 시기에 겐지스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베다는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으로 잡거든요.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 그런데 그때 최고의 경전이 만들어질 때 역사적 상황하고 리그베다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초항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싹트기 시작을 한다면 리그베다는 소고기 다 먹었는데 뭘 이제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무런 힌두교 한 사람들은 아무런 혼란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 근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맞아. 이렇게 힌두교 니들 리그베다 시대 다 먹었지 않았냐? 그럼 요 봐라. 먹지 마라고 나오지 않냐? 아니 여기 먹었다니까. 먹지 마라고 나오잖아. 그럼 먹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먹지 말면 먹지 말지. 왜 그렇게? 에? 이제 이런 그 불상사가 참 많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면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그게 베다가 모든 것의 권위가 되어버리니까 베다에서 뭔가를 배제를 하는 것으로 나와버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베다에서 배제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이제 뭐 비슷한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자들은 전문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잖아요. 민족운동가. 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역사학을 쓸 때 전형적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민족주의 역사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썼죠. 좀 어처구니가 없는 프로는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대사에 따른 역사를 실질적으로 처음 쓰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오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을 비난하면 이 새끼 너 식민주의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잘못된 식민주의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 같은 경우도 허왕우가 안 왔다니까 인도에서. 그럼 나는 식민주의자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식민주의에 반대해서 허왕우로 왔다고 보고 나는 허왕우가 안 왔다고. 근데 허왕우가 왔다고 하는 게 더 식민주의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인도의 식민지라는 거니까 우리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료가 불분명한 인도 역사학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사료가 없으니까 거의 잘 없으니까 우리 뭐 인도보다 낫지만 고대사는 항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그건 역사학이 안고 가야 될 뭐 숙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베다 시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